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규화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입병이 좀 심하게 나서 제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대통령, 대한민국 10대 대통령과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최규화라고 하고요. 앞서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임재춘의 농성일기를 기획했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숨은 노동 찾기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신 분은 역시 없으시죠? 네, 제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거리에서 싸우는 노동자분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네, 굳이 남의 책 북콘서트에 와서 이제 제 책 홍보를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 책은 북콘서트도 안 했는데 남의 책 사회를 보고 있어서 약간 삐져서 얘기한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분 4분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소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경 사진문제연구소 비밀연구원으로 일하는 노순택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 앉는 걸 참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여기에 오지 않은 이 송경동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여기 온다고 제가 조금만 거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이분이.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정작 송경동은 달아나고 저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어쩌면은 2008년 가을에 콜텍 공장, 불 꺼진 콜텍 공장을 처음 방문했던 게 하나의 그냥 인연이 되어서 그 사진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공장을 바라봤던 나름의 기억, 그리고 이제 고공농성을 할 때 그 고공농성을 바라봤던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00) 67일 동안 투쟁하고 있는 콜텍의 임재춘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공동저자 최윤선입니다. 네, 인천교구 장동훈 신부입니다. 네, 장 신부님도 이 자리에 자신이 왜 초대받게 됐을지 한번 직접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어느 날 제가 당첨됐다고 회의를 통해서 제가 와야 된다고 신유아 동지가 얘기를 해서 오게 됐고요. 사실 재춘이 형이 자꾸 이걸 많이 팔아서 대박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 간다 그러면은 이 재춘이 형이 또 마음이 아프겠다 싶어서 어딘지 모르고 일단 오겠다고 했는데 북콘서트 토크인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저희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은 좀 되는데요. 진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일단은 출간 소감부터 먼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책 나왔을 때는 많이 떨리고 좀 꿈 같기도 했어요. 워낙 과정이 좀 길었거든요. 작업 과정이. 그래서 끝나서 너무 상쾌한 기분이 있었는데 나온 지 좀 돼가지고 지금은 되게 담담한 오래전 일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CPD가요 그 할 때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과는 이제 콜텍이 이제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책에 넣고 내갖고 같이 연결해서 사회에 알린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CPD가 해서 상당한 콜텍에 이어받은 걸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게 없어서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끝나서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돼요. 일단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면 또 진심이 나오시겠죠. 그 오마이뉴스의 연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연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이 이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 불특정 다수의 이 독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저기 문화재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편들 이 선수들한테 일기를 읽는 것과 그들에게 일기를 이제 꺼내놓는다는 것이 되게 저는 좀 걱정이 사실 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악플 같은 것 때문에 또 상처를 입진 않으실까, 그것 때문에 좀 용기가 꺾이진 않으실까 좀 그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그 연재를 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글은 뭐 3만 이상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오마이뉴스 연재 중에 좀 뭐 독자들의 반응이랄까 아니면은 뭐 주위의 피드백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두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쓰면서 한 두 번째인가 네 번째 앞불이 한번 달렸어요. 앞불이 달려갖고 이제 회사에서 다른 거 갔다고 스피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딸내미들이 가갖고 누가 이게 다뤘느냐고 딸내미들이 치면은 엄청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딸내미들이 그걸 어떻게 컴퓨터에 해갖고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사실 그게 별거 안 했었는데 한 그때 악플이 한 250개 정도 이상 달렸었어요. 그걸 그래도 딸내미들이 그걸 어떻게 없애갖고 나름대로 또 다시 썼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서 안 쓴다고 했거든요. 딸내미들한테는 죽어도 안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딸내미 그때 당시는 초반에 그런 거라도 그때는 힘을 상당히 줬습니다. 사실 그때. 이게 끝나신 거예요? 아 약간 이 당황스러움은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네. 혹시 최홍선 작가님 뭐 덧붙여서 하신 말씀 또 없으십니까? 그 악플이 저는 달리는 게 좋았어요.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4회, 5회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이제 포털 사이트에 연동된 글들에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직 동원을 해줘서 오히려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포털 사이트 대문 기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언제부터 악플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좀 섭섭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라도 악플을 열심히 달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지금 노순택 작가님하고 장동훈 신부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듣기로 어제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으셨다는 첩보를 저희가 듣기도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의 뻔히 아는 얘기들일 수도 있잖아요. 두 분이 가까이서 이 투쟁을 지켜와 오신 분들로서 책을 읽어보신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책을 건네가지고 간지 좀 됐는데 이걸 읽어야지 하다가 사실은 지금이 4월이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는 게 있어서 책을 얼른 접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북코스트가 다가오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세상에 들고 다녔죠. 들고 다니다가 더 이상 미루면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요. 이따가 이렇게 저는 원래 좀 낙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밑줄도 많이 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그랬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한 부분에서는 폭소를 했고 또 한 군데에서는 약간 씁쓸한 미소를 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죄송합니다. 아까 손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네,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152쪽에 보면은
나이 50에 척추 골다공증이라니 두렵다 해서 이 지금 같이 동성하시는 형님들의 건강에 관한 건강 상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이인근 지회장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린 나이에 골다공증 증세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거 보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라니.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옆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봤는데 막 거의 백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어린 나이에 골다공증이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동안 여기서 혼자서 막 피득피득 웃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186쪽에 보면은 이 박용호 사장이 이렇게 법원에 나와서 자기 진술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자기의 심정을 막 토로하면서 자기 지인들이 자기를 악마로 취급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좋은 지인을 여쭤주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를 그래도 악마라고 봐주는 그런 지인이 있다라는 그래도 약간의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피득피득거렸고 또 한 군데에서는 야 박영호에도 나름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그리고 책을 거의 이제 끝부분에 읽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재춘형님 얘기가 나오고 한 번은 여기 최문선 작가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설이. 근데 처음에는 최문선 작가님하고 이 재춘형님의 글이 굉장히 분류가 잘 됐어요. 너무 달랐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춘형이 쓴 거야, 아니면 최문선이 쓴 거야. 그게 헷갈려갖고 이름을 자꾸 이름을 확인해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춘형님이 최문선 작가님에게 동화됐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역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글이 굉장히 닮아간다. 처음에는 굉장히 순박한 글로 시작했다 점점 세련되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아주 닮아간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또 나름 어떤 그림들을 상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방금 제기된 두 분의 표절 논란에 대해서 짤막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신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춰졌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글을 쓰시면서도 그런 좀 느낌이 나셨나요? 글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 일단 재춘형이 글을 쓰면서 분명히 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더 많이 닮아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방향 설정도 잘 못하고 이 글이 어떻게 읽혀야 되는지 잘 몰라서 되는 대로 좀 쓰다가 그러니까 재춘형처럼 편하게 그렇게 툭툭 던지듯이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제 쪽에서 재춘형의 그런 생각하는 대로 말하기 그런 글이 저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면서 그걸 잊었어요. 이제 침례는 뚜렷하잖아요. 나하고 여기 뚜렷하게 돼서 썼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건가 여기서 뭐 따라오는 건가 나도 헷갈릴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 뚜렷하게 또 어딘가 모르게 또 딱 뚜렷하게 또 나타나잖아요. 중간쯤에 또 그런 게 상당히 묘미 있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장동훈 신부님 책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책을 솔직히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그렇게 읽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고요. 드문드문 관심 있는 것부터 좀 뺏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작가님, 임재춘홍과 최문선 PD가 연재를 할 때 저는 챙겨서 봤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다듬어서 나왔더라고요. 어떤 건 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보면서 비슷한 생각했습니다. 아, 재춘형이 이제 존심도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고 있구나. 글이 점점 변해간다라는 걸 좀 많이 저도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에 2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책을 보냈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한테는 보내야 되지 않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 안 받았다 했더니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내졌습니다. 근데 술을 먹다가 쓰셨는지 끝까지 할 거야 C8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이게 욕인지 이거 뭐 나한테 보니까 맞을까, 분명히 위에는 장동훈 신부님께 썼는데 그리고 나서 우편이 왔습니다. 어디 돌다가 학교에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굉장히 단촐하게 써서 전 2권의 사인을 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나에 대해 쓴 거 없나? 그래서 그거부터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고 또 그러면서 다른 분들 이야기 또 혹은 이제 일상들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을 쭉 읽으면서 이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도 있고 또 제가 형님들한테 가졌던 마음들, 또 같이 아팠던 시간들, 함께 즐거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일상적으로 같이 지냈던 그 관계들, 나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컸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연대 단위가 있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나도 그 중에 이제 한 페이지로 기록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참 상대방이 굉장히 커 보이고 또 상대방과 내 관계가 아주 다른 관계들에 비해서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객관적으로 이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유일무이하고 내가 저 사람들과 맺는 관계, 내가 저 사람들에게 받는 사랑,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이렇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뭐 서운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콜트콜텍, 저는 형님들이라고 부르는데 형님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장동훈 신부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글이 제 기억으로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셨을 때 그 즈음에 쓰신 글이죠. 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이제 다시 읽으면서, 책에서 다시 읽으면서 그 일전에 신부님이 하신 이 진짜 투쟁은 관계 맺기다라는 말이 다시 인용되어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미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콜트콜텍 노동자들과 신부님의 인연이 처음 그 관계가 시작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떻게 이 관계를 또 이어오고 계신지. 네, 좀 이건 개인적인 얘기 해도 돼요? 저의 개인 뭐 욕설하시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아까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냥 받은 대로 읽어드린 것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욕을 써서 그러셨는지. 네, 신부님 말씀하시죠. 인천 지역에 계시니까 저는 인천교구에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 콜트콜텍은 저한테 학교 같은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막 사실 신부된 지는 꽤 되진 않았지만 좀 한 15년, 16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신부로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밖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콜트가 인천 부평에 있고 오랫동안, 그때는 이제 막 1000일 정도 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1000일 가까이 됐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콜트 공장을 이제 한번 방문했었고 그때 이곳에서 참 이렇게 황량하더라고요. 쓰레기 더미만 이렇게 많고 방지 회장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이것이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참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5월 1일 메이데이 근처에 저희가 노동자 주일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미사를 하고 지역에 있는 그 동지들도 초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잔치 비슷하게 벌이는데 강정원 지회장님께 공장에서 하면 어떻겠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더니 뭐가 마음이 틀리셨는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해에 약간의 상처를 받고 콜트 끝이야.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에서 더 미사가 일찍 시작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2011년에 대전에서 이제 콜텍 동지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 공장에서 첫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고 매달 사실 그때 이제 미사를 결정을 할 때 저희는 미사를 그냥 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얼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상황을 봐서 좀 정하자 하고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정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부족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잘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일 미사나 이렇게 했으면 정말 죽을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매달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또 형님들 이렇게 알아나가고 또 거기를 통해서 저는 제가 만날 수 없는 혹은 알지 못했던 또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그 많은 인연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 사람의 어떤 자기 개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울타리라고 표현한다면 제 울타리가 더 넓어졌다는 느낌? 그런 인연으로 함께 6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재춘 작가님께 지금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한테 왜 제가 저기 젊은 어린 친구들이 계셔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뭐 어디 뭐 잘못된 것 같아 갖고요. 근데 별말 없고 그게 한 번은 책을 보냈는데 안 받아도 자꾸 우기더라고요. 안 받아도 자꾸 우기는데 나중에 들어갔다 가더라고요. 그게 그날 같이 보낸 게 있거든요. 근데 뭐 가면서 뭐 우편이 오류가 생겼나 비죠.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노순택 작가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현장들 사진으로 이제 기록하시는 일 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콜트콜텍은 제가 이제 보면은 요즘 말로 이제 그 아재들이 이제 우글우글한 그런 현장인데 혹시 이렇게 여러 투쟁 현장들을 다녀보셨지만 콜트콜텍 현장만의 좀 특징이랄까, 좀 재밌는 부분이랄까, 뭐 이런 거 느끼신 거 있으면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콜트콜텍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들어본 게 사실은 기타를 통해서 알았다기보다는 이분들의 투쟁을 통해서 알았고요. 그게 2008년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없었던 아주 먼 옛날 2008년에 저 나이도 어린 저 이인근지 회장님이 울다공증이 앞으로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저 보공농성을 시작했을 때 저 그 문화연대 이원재 그 씨가 전화를 해서 여기 지금
그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양화대교 여기 15만 볼트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그 철탑에서 그래서 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양화대교 앞으로 이제 찾아갔던 게 첫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아닌가요? 그 전에도 그게 2008년, 2007년인가? 아닌데? 2008년인데? 2008년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에 그 옛날 좀 일이어서 스마트폰만 있었어도 제가 다 기억할 텐데 그때는 정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SNS랄지 이런 걸로 알릴 그런 것들도 없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이인근 그 지회장을 거기서 멀리서 그 아저씨가 서 있는 건 봤지 이런 분인지는 또 몰랐죠. 또 나이도 어리고 골다공증도 알고 계시는 정말 몰랐고 그래서 그분을 뵙고 며칠 뒤에 이제 송경동 시인이 어느 날 자기랑 잠깐 어디 내려가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서 뭐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납치되다시피 송경동 시인이 운전한 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콜텍 공장이 있었고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더라고요. 카메라 챙겨오라는 얘기는 했기 때문에 카메라는 챙겨갔는데 거기 가면은 어쨌든 간에 목 잘린 기타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나름 저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다고 막 이렇게 좋은 사진 찍을 거 있으니까 꼭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되게 나는 뭐 어떤 사진적인 그런 게 뭐가 있나 보다라고 봤는데 거기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빛이 없었어요. 예, 여기 안에 책에도 글이 있고 그거 제가 거기 다녀와서 쓴 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장 안에 창문이 없어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장면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놀라웠고 어쨌든 간에 사진은 찍어야 되는데 이 플래시를 터뜨리기도 참 적당치 않은 공간이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이 공구들을 나르는 수레가 있더라고요. 그 수레 위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그때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어떤 형님이 그 공장 순지할 때 이렇게 쓰는 후레쉬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후라시라고 하는 그 후라시를 갖고 오셔가지고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아주 장노출을 한 상태에서 후레쉬 빛을 막 비춰서 기타들을 찍었어요.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기타들이 다 그렇게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장노출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이 공장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장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밖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분진하고 또 유기성 어떤 그런 용재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들이 숨을 쉬고 여기서 일을 하셨을까 그 생각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나와서 말씀들을 들으니까 뭐 당신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셨는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공장에 창문이 없는 까닭이 노동자들이 공장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할까봐 창문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뭐 음악을 잘은 모르겠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그런 예술이 아닐까. 실은 모든 예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생활 속에서 딴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고 딴 생각을 장려하고 그런 일일 텐데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딴 생각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주는 악기 공장에서 딴 생각이 금지되었다는 것.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 계절의 변화 아니면 그날의 날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잠시라도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에도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또 박영호 씨가 만든 개인적인 공간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정말 그분의 음악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음악을 사랑한다는 분이 자기의 재산을 불려주고 또 음악을 가능케 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개인들은 알게 되었죠. 이제 최춘영님 이렇게 술주정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저한테
비밀 얘기를 해준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다 말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이야기로 이 이야기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나면 다 박수 쳐주고 이런 분위기신 거죠? 저한테도 그러면 이따가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글이 사실 밖으로는 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저는 또 이렇게 투쟁의 이야기들을 사람이 살아있는 글로 남겨간다는 것이 이 투쟁하는 분들 안으로도 저는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임재춘, 최문서 두 작가님들께 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써오는 과정에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같이 투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랄까요? 그런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기억나시는 일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뭔 얘기 우리는 사실 콜택은 너무 연대 단위들이 많아갖고요. 그 남대로 생활 과정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글을 못 썼을 건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여러 연대단이 많기 때문에 글 쓸 소재가 많이었었고 또 나름대로는 그런 사람들이 연대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소재가 더 다른 연대 단위보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나서 일단 재춘형은 다른 분들과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보다는 재춘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콜벤에서 가운을 담당하셨던 분이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많이들 틀리셨고 분명히 저 사람이 틀렸는데 괜히 재춘형을 째려보면서 자기가 틀렸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세 명이 임재춘을 쳐다본다든가 되게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 뭔가 이렇게 쉽게 푸념을 풀어내는 어떤 대상이셨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임재춘은 그런 어떤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사실 처음에 신앙송부터 농성일기를 재춘형하고 쓰자고 했던 건 재춘형한테 좀 자신감을 넣어주고 싶어서 소위 연출가로서 띄워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쓰기 시작한 건데 역시나 글을 써 나가면서 많이 당당해지시고 항상 그 남의 눈치를 이렇게 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걸 먼저 늘 헤아리시던 분이 언제부턴가는 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용기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가장 좋은 일, 잘된 일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고전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이제 이빨에 이렇게 충전하는 작가적 자존심이라는 이게 슬슬 남의 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원망하는 대상들이 나와서 급기야는 좀 이거 연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제발 이건 안 된다. 이건 빼달라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한테 말을 안 하세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 전에는 집에 가면 그 앞까지 버스 탄 데까지 와가지고 갈 때까지 막 이러시는데 그런 날은 눈도 피하고 이렇게 꾹 이렇게 계세요. 뭐 절대 삐지신 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안 하셨던 거죠? 생각이 많아지셨겠죠. 내 글을 어떻게 할 삐지셨을 건가. 리는 없이. 근데 그런 것들이 저와 재춘형과의 관계에서는 되게 어려움으로 나중에는 이제 자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항상 저한테 좀 져주셨어요. 뭐 어쨌든 재춘형이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어떤 투쟁의 어떤
주변인 같은 그냥 지켜보는 사람에서 자기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져가서 전 참 많이 기뻤습니다. 저는 사실 그 편집 기자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편집부에서 일을 하고 제 글을 쓴 것보다는 남의 글을 보는 것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편집자로서 가지는 가장 큰 자부심이 뭐냐면 이렇게 좋은 글에 최초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 순간을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의 글을 제가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참 받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걸 보니까 또 다시 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따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참 9년 횟수로 이제 10년째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겪어내셨구나. 맞아. 고공농성 때 양화대교 내가 갔었지. 이 투쟁 때 내가 이거 기사로 봤었는데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콜트콜텍의 투쟁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순택 작가님과 장신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이 투쟁의 지나온 나날들을 같이 이렇게 쭉 따라 읽으시면서 혹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이 책에서 확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책 읽으면서 사실 싸움 초기부터 바라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같이 연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적도 있지만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또 작업한다 아니면 살기가 바빠서 그런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들을 봤거나 이런 것도 참 많았는데 나는 몇 번이나 연대를 했고 무엇을 연대했나 이런 걸 스스로 이제 약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나름 기억할 만한 것이라면은 이 책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다들 50대 가장들이시고 어떤 자기 삶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 분들인데 이 생활고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정말 그렇지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같이 일원으로 있는 최소한의 변화를 위한 사진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2009년에 용산 참사를 지켜보고서 우리가 이것들을 목격했던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처음 달력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연대 기금을 조성했던 그런 걸 시작으로 만들었던 달력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가 이제 기륭전자와 연대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콜트콜텍과 연대하는 걸 했는데 달력을 팔아서 나름 거액 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투쟁기금으로 많이들 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신유아 씨랑 잠깐 상의를 했죠. 우리가 이제 이 기금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또 재밌게 전달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를 투쟁기금으로 주면 사실은 이게 일종의 목적성이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공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돈으로 써야 되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쓰기가 참 어렵다. 차라리 당신들이 이거를 생활비로 써라. 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냥 애들 학용품 사주고 그냥 뭐든지 쓰고 싶은 대로 써라라고 그렇게 아예 목적을 투쟁기금 말고 이걸로 정해주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오히려 이 각자들이 얼마만큼씩 하나 쓰든지 간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목적을 꼭 쓰시라고 투쟁도 투쟁이지만 일단은 생활이 돼야지 투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드렸던 것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비록 이 긴 투쟁 동안에 그 돈이 굉장히 사실은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한 돈이었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돈을 주는 것이 참 좋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기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줬던 그런 사업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특별히 여기서 책에서 뭐 아까 최기화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으면서 일기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일들이 쫙 차르르 지나가는 느낌들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글이 무엇이 기억에 남는다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이제 저희들 얘기 써놓은 게 그래도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걸 보면서 이제 저희들의 같이 있었던 시간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2000일 미사를 했을 때 2000일이란 숫자가 올 줄도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2000일 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기억들도 나고요. 또 굉장히 더웠거든요, 여름이라. 근데 정말 추운 날도 미사를 하게 되는데 밖에서 하는 게 차라리 따뜻한 날이 있었습니다. 따뜻하다기보다 덜 추운 날. 빈 공장에 있을 때는 정말로 더 그 하루 종일 그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데 또 들어가서 미사를 하려니까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붙어서 미사를 했던 기억들이 다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책 읽으면서 좀 가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장이 허릴 때 저 역시도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들이 거기서 비가 하필이면 또 그런 날 또 얄궂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 그 문고리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도 떠오르면서 전 솔직히 많이 반성했어요. 아,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뜨문뜨문 다니는데 조금 더 형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뭐 좀 소박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원래 7시 30분에 이 토크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8시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밀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앞서 7시부터 8시까지 그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밀리고 있는 거니까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직접 이렇게 글을 읽는 그 목소리가 참 들렸는데 제가 오마이뉴스에 있을 때 그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하면 혹시 이렇게 제도권 어떤 방송사에서 러브콜이 오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굴이 안 나가는 팟캐스트라고 하길래 제가 용기를 내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시민 기자들이 쓴 좋은 글들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그 방송 때 제가 임재춘 작가님께 전화 연결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많이 피곤하세요? 지금 좀 까먹은 것 같은데요, 그거? 네, 그때 있어요.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아니라고 할까봐 나는 좀 쫄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전화로 목소리 들었던 그때가 아마 저랑 직접 통화하신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늘 이제 최문선 작가님 통해서 이제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기억이 잠깐 나서 또 좀 빠져서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임재춘, 최문선 두 작가님께 요 낭독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앞서서도 영상에서도 많이 낭독해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특히 좀 읽고 싶은 대목 한 대목만 골라서 낭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왜 이 대목을 준비하셨는지 굉장히 바쁘시네요 지금. 네, 제가 질문지를 미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목을 골라서 읽게 되셨는지 뭐 이유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고르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 네네네. 뭐 좀
혼자만의 시간 좀 드릴까요? 잠깐. 네, 그럼 최문서 작가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 질문지에 이게 있어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적었는데 좀 되게 슬픈 걸 처음에는 원래 읽고 싶었었어요. 그 이인근 지회장 여기 책 보신 분들은 아시니까 다 봤을 거란 전제하에 그 이제 그 본사 가서 목매달았던 사건을 좀 읽으려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고. 근데 딱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 다 울리고 갈 일 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그건 꼭 따로 보셨으면 좋겠고 재춘영하고 쓴 책이니까 재춘영이 할 거. 그게 60쪽에 그 서울고법 그 판결이 났을 때 제가 본 분들 이분들은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이제 그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노동자 측에 유리하게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는 기대 때문에 서울고법은 패소 후에 그만큼 더 많이 힘들었고 그 이후로 제 일상의 업무 중에 하나가 도망가는 임재춘을 잡아오는 거였었어요. 그 60쪽에 읽을게요. 중간부터. 무너지는 것 또한 마땅한 것이었다. 서로가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운 그 시간들이 지나 다음 날인 11일 토요일 콜택 노동자 중 몇몇은 가족이 있는 대전 집으로 향했다. 임재춘 조합원 역시 대전에 두 딸이 있는 집으로 갔다. 이틀 지나 월요일이면 콜택의 농성자들은 인천의 천막농성장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임재춘 조합원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임재춘 조합원은 돌아왔다. 인천의 천막농성장으로부터 꽤나 먼 마음의 길을 돌아 평소 대전과 인천을 오갈 때 메고 다니던 가방도 들지 않은 채로 왔다. 주말은 가족과 보내고 월요일이면 속옷이랑 농성일기 공책을 가방에 담아 어영차 농성장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힘조차 법이 빼앗아 갔다. 그는 그 다음 주 휴일을 보낸 후에야 다시 가방을 메고 돌아왔다. 그날 이후 농성장은 예전 같지 않았다. 농성자들이 즐겨하던 스마트폰, 자동차 경주 게임의 요란한 효과음도 멈춰 있었다. 농성장은 많이 고요하다. 그러다 툭 엉뚱한 공간에서 농성자 한 명의 눈물을 본다. 콜택 해고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다시 긴 시간을 두고 해고 무효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 평일 아침 콜택 본사 앞 1인 시위, 목요일 콜택 본사 앞 집회,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고 콜백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한다. 임재춘 조합원은 여전히 농성자들이 함께 먹을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다. 봄이 오는데 봄나물의 향기가 예년 같지 않다고 세상이 참 흉흉하네 라며 자신이 끓인 냉이찌개를 내놓으며 한숨을 쉰다. 농성장의 일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농성자들의 마음은 부석부석 메마른 황토처럼 갈라져 있다. 같이 산다는 게 왜 이리 버거운 걸까? 원래 좀 밝은 거 읽으려고 골랐는데 뒤에 저는 62조가 저 지금 막 감동하고 있잖아요. 아유. 아니 고맙습니다. 원래 네. 내 글이 왜 이렇게 슬프게 끝났지? 원래 이거 읽으려고 한 게 재춘영 폭로하려고 하고 읽은 건데 예, 이렇게 할 얘기를 까먹었는데
참 많이 도망치셨고 많이 잡으러 갔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재춘형하고 긴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감정들이 그 사람들의 감정들이 제 안에 쌓이는 게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안 도망가시고 어쨌든 끝내 이 자리 같이 해서 참 좋네요. 그때 힘들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대법원 끝나고 가서 딸내미들하고 한 얘기를 62쪽 위에서 중간쯤에 읽겠습니다. 정리약으로 우리나라 노동자 자료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건 사실을 알았다. 큰딸은 그 후 대학교 입학했고 1, 2학년은 장학금으로 다니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 다닌 후 지금은 사례인이 되었다. 작은 딸은 고등학교 입학한 후 아빠에 대한 원망을 하며 힘들게 졸업했다. 직장생활 한다니 올해 대학교 입학하였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이 한 가정이 사장이 저지른 짓이다. 정리하기를 당하기 전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직장 생활할 때는 딸들 아빠 이야기하며 어느 이사 누구누구라고까지 얘기하는데 TV 프로 오락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나와 내가 다니던 회사 브랜드 아니냐고 물어. 저 기타가 우리 아빠가 만든 기타야. 자랑도 해야 했는데 정리를 당하고 직장 없이 큰애 작은애 아빠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나는 질문을 했다. 나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큰 소리를 쳤다. 현실은 너무 냉정하다. 그만 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참. 그 두 분의 요즘 이제 케미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예. 아 요즘이 아닌가요? 지나갔나요? 죄송합니다. 두 분의 케미가 저는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들을 이렇게 수다거리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또 하나의 가족처럼 두 분이 서로 지탱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과정들을 글로 남겨온 과정들이 저는 참 그 점에 저는 좀 박수를 참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두 분께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재춘에게 최문선은, 최문선에게 임재춘은 땡땡땡이다. 왼수죠 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최문선은 사회에 대한 생활을 읽게 된 편지 스승이다. 저에게 임재춘은 저를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이미 다 보이실 것 같아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저하고는 참 잘 싸우고 가장 무서워해 주면서도 또 좋아해 줘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질긴 싸움도 하고 추억도 많이 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슬슬 이제 저도 출구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딱 드리고 이 자리를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을 하면 객석에서 질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춘 작가님이 이 책은 이제 대박이 나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출판사 사장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열심히 팔아라 막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셨는데요. 그 독자로서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동지로서 그 노순택 작가님 그리고 우리 저기 장동훈 신부님이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을지 그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힘들어지셨네요. 질문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질문에. 아 네네. 예. 너무 있는 대로 들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제 그 전공 과목 말고 그 학생들 교양 수업 때 일부러 현장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콜트콜택은 이미 잘 알고요. 뭐 형님들이랑 친해져서 자주 놀러 가는 친구도 있었다고, 라면 지가 끓여 먹고 가고 막 이러는 친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이 뭘 많이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콜트콜택이 저한테 전해졌던 것도 사실 어떤 내가 목적성, 아까 말씀하신 연대의 목적,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같이 그 관계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연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콜트콜택이 뭐 다른 사업장들처럼 뭐 아주 그 쌍용 자동차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콜트콜택은 그 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적이고 진짜 가족 같고,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괜찮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골머리 썼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평범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일상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충실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걸 좀 권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대박이 나야 하셔야 된다 했으니까 예, 제가 사겠습니다. 예. 그래서 돌리든지 제가 예. 네, 저는 돈 있는 분이 책을 사셔야 할 것 같은데 투쟁의 당사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대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연대 사실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당장은 자기 싸움이 이제 눈앞에 이제 딱 닥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을 돌아보기가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싸움이 장기화돼 있는 사업장일수록 보면은 항상 다른 곳과도 연대를 많이 모색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콜트콜택에 계신 여기 형님들도 다른 많은 곳들에서 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았고,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또 제주 강정마을에서 거의 뭐 다른 분들이 말릴 정도로 제발 좀 그럴 정도로 열심히 또 싸우셨던 분이 또 콜트콜택의 형님이었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항상 이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야 어쨌든 사회적으로 흔히 딴따라라고 부르는 이런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대부분 다 사회적으로 또 예술적인 어떤 발언을 하지만 그 발언들은 대부분 어떤 도구에 빚을 지거든요. 저는 카메라나 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화가는 붓이 없다라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테고, 음악가들은 특히 이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기타가 없다면 음악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가 펼쳐나가는 예술 세계가 어떤 도구들에 빚지고 있는지, 그 도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자기 작업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풍부한 생각 아니면 상상력들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예술을 고민하고 또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젊은 예술가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나름 굉장히 뼈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제춘용님이 사실 세월호 이런 거 고민 못했어. 내가 이거를 쓰면 안 되나 봐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고 이 글을 결국엔 폐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제춘용님 정도가 세월호 부모님들의 연배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투쟁을 하기 전과 투쟁을 하면서 바라보는 사회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자기 고백들이 이 책에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싸움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지만 또 인간 임재춘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세상 보기를 가능케 하고 또 거의 종합예술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연극, 또 이 공연, 노래 이런 등등을 하면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책에도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지만 문화예술인에게 더욱더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입니다. 네, 이제 이 자리를 마감하는 마지막 질문 두 작가님께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잖아요. 두 분이 그리는 내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두 분이 생각하는 내일 짧게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임재춘의 미래로 네, 뭐 아무렇게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춘영이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여기에 또 실리지 않았던 글에서 무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서 그걸로 임재춘의 미래를 그려보면 임재춘은 공주에서 한량 농부로 매일매일 즐겁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임재춘 작가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저는 사실 세월호 새누리당 당사표 오늘 199일째인데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새해가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파도 얘기를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까 인터뷰도 나왔는데 나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몰랐는데 이거 아프면 아프다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왜 우리나라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그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이 그만큼 얘기를 해주고 해야 아픈 사람이 손이 걔는 누가 알아줄 건데 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10년 이상 하고 있나도 하면 되지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게 선배로서 오래된 선배로서 끌고 나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4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리고 잘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꼭 할 말이 있었는데 이 책 이전에 이제 처음 오마이뉴스 연재를 하게 됐던 계기가 그 유랑문화재에서 이제 이런 글을 쓰는 걸 모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먼저 그 콜트의 이동호 사무국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소개를 시켰어요. 그냥 그 원고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규하 기자가 그 글을 보게 됐던 거였고,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연재가 됐던 거였고, 덩달아 그때 이동수 하배님께서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임재춘의 농성일기 유랑문화재에서 읽고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찔러주셔서 덕분에 연재도 되고 책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참 좋아요. 저희 아이한테도 뭐 공부 잘하라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일기를 썼으면 좋겠다라고는 저의 희망을 여러 번 표력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이 일기책이잖아요. 농성 일기책인데 저도 제 작업은 분단에 관한 작업이어서 저는 분단 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제 책 저도 일기 한 1년 반 정도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이 두 분에게 챙겨왔습니다. 혹시 더 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자꾸 이거 이제 그만해. 아유, 1시간 동안 다시 한 동안. 5분 뒤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